만약 지금 당장 북한이 수천 발의 장사정포와 드론을 동시에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서울 도심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완벽히 막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불과 24시간 안에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스러운 추정치까지 있죠. 그런데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우리 하늘을 지켜주던 핵심 방패들이 갑자기 한반도를 떠나고 있어요. 주한미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시스템이 오산기지에서 대형 수송기에 실려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 안보의 핵심 전력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빠져나가는 걸까요? 사실 이런 전력 공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 계획 당시 미군이 추산한 피해 규모 때문에 작전을 접었던 기억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주한미군은 한반도에만 고정된 전력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사건의 발단은 머나먼 중동에서 시작됐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역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버렸거든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쏟아지면서 미군 기지의 방공 무기들이 속수무책으로 소진되거나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급해진 미 국방부는 전 세계에 흩어진 방어 자산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화살이 바로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 전력으로 향한 거죠. 중동의 불을 끄기 위해 한국의 방패를 잠시 빌려가겠다는 논리인데 이게 우리 입장에선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오산 공군기지에는 최근 C5 갤럭시와 C-17 글로우마스터 같은 거대 수송기들이 이례적으로 자주 드나들고 있어요.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포착된 것만 해도 벌써 수십 차례인데 이건 무언가 거대한 장비들이 대규모로 실려나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기서 잠깐 패트리엇과 사드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패트리엇을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마지막 단계에서 잡아내는 최종 수문장 같은 존재예요. 반면 사드는 훨씬 높은 하늘에서 적의 미사일을 미리 요격하는 장거리 저지선 역할을 하죠. 이 두 무기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다층 방어망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패트리엇 포대의 일부와 사드 발사대 6대가 동시에 빠져나갔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우리 머리 위 방어망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거죠. 정부도 이 상황이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고충을 털어놨어요. 즉, 미국이 자국 군사적 필요에 의해 무기를 가져가는 걸 우리가 강제로 막을 권한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 안보는 누가 책임지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하며 안심시키고 있어요. 우리 국방비 지출이 북한 GDP의 1.4배나 된다는 수치까지 제시하면서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자주포나 탱크 같은 재래식 화력은 강할지 몰라도 미사일을 막아주는 방공무기는 여전히 미군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특히 사드 같은 고고도 방어체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단 한 개의 포대뿐이라 대체할 수단이 없어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주한미군 전투부대가 차출된 적이 있었고 그때 나간 부대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패트리엇 2개 포대가 중동에 갔다가 몇 달 뒤에 복귀하긴 했지만 이번 차출 규모는 그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여요. 미국은 왜 이렇게 한국의 무기를 자꾸 가져가는 걸까요? 이건 트럼프 행정부 이후 더 강조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때문이에요. 미군은 한반도에 박혀있는 군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기동 타격대로 성격이 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번 차출은 미국 입장에선 위협의 우선순위가 한국보다 중동이 더 높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에요. 이란의 미사일 공세를 막는 게 당장 더 급하다는 거죠. 작년 11월에 중동으로 갔던 패트리엇 브레든 실전 경험을 쌓고 무사히 복귀했어요. 이들은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며 전투의 기술을 익혀왔죠. 미군 관계자는 실전 경험이 있는 병력이 돌아온 것이 오히려 한반도 방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이번에 나간 사드와 패트리엇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지상전으로 확대되면 병력까지 추가로 차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만약 일시적 차출이 아니라 영구적 재배치가 된다면 한미동맹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방패에만 의존해야 할까라는 질문이죠. 이 대통령도 국가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외부의 지원이 없어지는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사활을 걸고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형 방공망이에요.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는 천궁2는 이미 실전 배치되어 아랍에미리트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증명했죠. 이건 우리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AM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될 예정이에요. 서울 남부와 전라도 등 주요 거점에 배치되면 미군의 사드가 자리를 비워도 우리가 직접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하지만 무기만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군사력 5위라는 숫자 뒤에는 맹점이 숨어 있거든요. GFP 순위는 단순히 탱크나 병력수 같은 수량 위주로 매겨지는데 현대전의 핵심인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은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북한은 이미 100여 개의 핵육탄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재래식 무기들을 한순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어요. 반면 우리는 핵이 없죠. 장기판에서 차와 포를 떼고 싸우는 격인데 단순히 순위가 높다고 자만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에요. 게다가 우리 군은 인구 잠소로 인해 병력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군 간부들의 사기도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가 많아요. 무기는 최신형으로 바뀌고 있지만 정작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과 정신전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전력 차출은 우리에게 이제 스스로 서야 할 때라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안보를 100% 책임져 주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한반도의 방패를 뽑아갈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미군이 무기를 가져가는 것에 항의만 할 게 아니라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요격미사일 재고를 대폭 늘리고 탐지 네트워크 체계를 개선하는 시기죠. 또한 우리 무기체계의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해요. 주한미군이 빠진 자리를 천군과 LSAM이 완벽히 메울 수 있다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오히려 우리 국방의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여전해요. 오산기지에서 연일 이착륙하는 수송기들을 보며 사람들은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죠. 정부의 침묵과 상투적인 답변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요. 안보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솔직해야 한다고 말해요. 미군 전력이 일부 나갔지만 우리 군의 대응 체계가 이 정도 수준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전략적 유연성이 가동되는 만큼 정부의 소통도 유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번 패트리엇과 사드의 중동행은 단순한 무기 이동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반도가 글로벌 안보 지형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의 전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 거죠. 북한은 이 틈을 타서 더 과감한 도발을 해올지도 몰라요. 방어망에 빈틈이 보일 때 우리를 흔들려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자주국방 능력을 제대로 갖춘다면 이런 위협은 오히려 우리의 방어력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졌으니 주한미군이 좀 빠져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핵을 가진 북한 앞에서 미군의 방패 없이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느끼시나요? 안보는 설마 하는 마음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데서 시작하죠.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방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진짜 자주국방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일지도 몰라요. 강력한 국방력만이 불필요한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